볼까요? 198쪽. 정신을 좀 차려보시고 팁을 내보시고 얘들아. 이게 속도를 좀 내야 된단 말이야. 자, 유형 72번인데 나랑 바로 같이 풀 거야. 이거는 쉬워서. 자, 천천히 다시 아까 했던 얘기를 여기서 하면서 시작을 할 테니까 잠을 좀 깨워보세요. 알겠죠? 잠을 좀 깨워보세요. 아까 내가 2차 방정식을 보고 이차함수와 x축의 관계다라고 해석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반대를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자 유형 72번의 1번을 보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6x라는 2차 함수를 줬어. 얘랑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봐 라고 하는 거라면 x축은 함수로 나타내면 y는 0이니까 둘의 교점이란 만나는 점이고 만나는 점이란 결국엔 y 값이 같을 때고 y 값이 같다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식을 이제 2x제곱 마이너스 6x와 0과 똑같다라고 식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x가 0 또는 3이니까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게 된 거죠. 교점의 x좌표잖아요. 그래서 0,0, 3,0이 정답이 되겠죠. 교점의 x좌표를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니까 0하고 3이네요. 교점의 x좌표를 구하세요. 하니까 0하고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떠한 이차함수를 줬어. 그 이차함수와 x축과의 뭔가를 물어봤어. 하면 그냥 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방정식. 그렇죠? 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유형 73번에 7번인데 이제 요게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도형 문제에서 되게 유용하게 써요. 다음 2차 함수가 있대. 그 2차 함수랑 요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이 있대. 얘랑 x축과 두 교점이 있대. 요렇게 했을 때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할 수가 있어. 이때 여러분들한테 성분 AB의 길이 뭐니? 라고 물어봐. 이렇게. 지금 얘는 물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지. 이건 인수분해 되지 않아? x 빼기 8이랑 x 더하기 2로?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하겠지만 보통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인수분해가 되는 걸 주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그러면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 있는데 이 사이의 거리를 원하는 거면 이거는 뭐야? 교점의 무슨 좌표의 차야? 이거 길이가 이 길이가 AB가 교점의 x좌표의 차 아니야? 교점의 x좌표의 차? 그치? 두 근의 차라는 건 그러니까 두 근을 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즉 교점 두 개를 가지고 만든 길이는 성분의 길이는 요 점의 x좌표와 요 점의 x좌표의 차이잖아. 그러면 교점의 x좌표의 차라는 건 자, 교점의 x좌표는 우리 아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잖아.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로 얘기가 바뀌겠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근과계수 관계할 때 두 근의 차라는 거 하지 않았어? 두 근의 차? 절대값 a분의 루트 d 기억나? 두 근의 차? 이것도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거죠. 절대값 a분의 루트 d 요거 가지고 문제를 도형 문제에서 정말 많이 풀게 될 거다. 물론 얘는 인수분해하면 풀리니까 그렇게 풀면 빠른데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방정식에서 두 근의 차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2차 함수 문제를 풀 때 어차피 다 어느 세계로 끌고 와서 2차 방정식의 세계로 끌고 와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거야. 그러니까 그 두 세계를 자꾸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세계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또 201쪽으로 넘어가면 또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형 74번에 1번 보면 1번부터 3번 통째로네. 한 세트네. 유형 74번에 1번부터 3번 한 세트 보면 요번엔 여러분들한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라는 2차 함수 줬어요. 이 2차 함수랑 x축이 보이는 위치관계를 물어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x축이 도대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건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건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건지 현재 물어보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니까 요게 1번 상황, 요게 1번 문제인 상황. 접하니까 2번 문제인 상황, 만나지 않으니까 3번 문제의 상황. 즉 우리 2차 함수와 x축과 만나는 점은 뭐로 해석하기로 했다고? 방정식의 근으로 해석하기로 했잖아. 그치? 그럼 이건 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고 근의 개수가 한 개가 되는 거고 근의 개수가 0개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판별식이 0이 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라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는 결국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의 세계로 끌고 오면 또 근의 개수 문제가 되면서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게 지금 자유로워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게 해석이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볼까?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기출문제 하나를 좀 풀어볼까요? 312번. 312번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312번.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가 이 한 문제에 섞여서 들어가 있어. 잘 구분해서 해석해봐. 연습했어. 하나하나 조각조각.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뭐야? 도와줄게. 자, 한번 같이 차근차근 해석을 해볼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해석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면 돼. 자, 2차 함수를 그냥 이렇게 줬어. 미지수가 잔뜩 껴있게 줬어. 하나도 안 알려줬어. 그리고서 여러분들한테 지나는 두 점을 줬어. 자, 얘들아, 지나는 두 점이야. 이거 지나는 두 점. 뭐 꼭지점의 x좌표라던가 뭐 대칭축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나는 두 점이야. 그럼 우리 뭐 하기로 했어? 그냥 대입이야. 얘들아, 이거는 대입하는 아이야. 대입하는 아이야. 자, 대입하는 목적이 뭐야?
대입을 왜 해? 미지수가 잔뜩 있을 때 대입을 해. 왜 해? 미지수 값을 찾으려고 대입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관계식을 찾던가? 그러면 잘 봐봐. 어떤 점 하나가 우리 눈에 띌 텐데. 뭐가 눈에 띄어? 두 점 중에. 그렇지. 0,4가 눈에 띄어야지. 이건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주는 거니까? C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대입하니까 첫 번째 1 대입하니까 0,3부터 대입하는 거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이구나. 이렇게. 미지수 하나를 줄였어. 그죠? 미지수 하나를 줄여서 엄청난 걸 한 거야. 미지수 하나를 줄였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 뭘 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한번 대입해봐. 왜냐면 미지수가 하나 줄었으니까 귀찮음이 줄었어. 그럼 대입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 마이너스 2는 a 마이너스 b 더하기 3. 여기다 대입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이제 이식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이식. 1번을 하고 난 이식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따라서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다 라고 알 수 있어.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다. 잘못 쓰면 없겠지? 이렇게 하나 알 수 있어. 그리고 이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준 두 점 지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은 끝났어. 그럼 남은 거 뭐만 남았어? 우리 해석 안 해. 그치?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근데 저거 아까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니? 이제 2번 조건. 저거 루트 7을 이용해야 돼. 루트 7.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야? 어떠한 이차함수가 있어. 뭐 아래로 블록할지 위로 블록할지 모르겠어. 어쨌든 어떠한 이차함수가 있는데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7이야.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두근의 차라고 해석하기로 한 거 아니야? 방정식의 세계로 데리고 와서? 그럼 두근의 차의 공식은 절대값 A분의 루트 D 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12A 이게 루트 7이구나 라고 해석이 돼야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 풀어야 되니까 루트 B제곱 마이너스 12A가 루트 7 곱하기 절대값 A네. 우리가 짱 싫어하는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네. 겁먹지 말고 얘네들을 한 번에 계산을 하게 만들고 싶어. 양변을 제곱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 넘어갈 때 제곱.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12A가 7A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끝났어. 그러면 뭐 하면 될까? 이제 얘들아 우리 뭐만 남았어? 아까 여기는 3번 해석이 되겠네. 3번 해석이구나. 자, 뭐 하면 돼? 두 번째 우리가 한 조건 해석하고 식 관계식 하나 구해놓은 거나 방금 한 거 관계식 하나 구해놓은 거 두 개? 연립하면 정답이죠. 끝이에요. 다 했어. 그럼 연립을 할 거야. 하니까 연립을 하려면 한 문자가 다른 문자에 대해서 표현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B가 A 더하기 5라고 해석한 걸 대입하면 되겠네요. B가 A에 대해서 표현돼서 온통 A만 남게 하는 게 맞잖아. 그래서 A 더하기 5의 완전 제곱 빼기 12A가 7A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6A 제곱 더하기 10A 마이너스 2A 더하기 2A 더하기 25 빼기 25가 0. 이게 맞아? 문제에서 마지막에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원하네. 어쩐지 인수분해 하기 되게 까다롭게 생긴 아이가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만족하는 모든 A 값들의 그냥 합을 물어보지, 그치? 그럼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고 A 값도 구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근각계수 관계에서 합을 찾으면 되지. 합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어때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해석한 거 두 개 나온 거지. 한 문제 안에
같이 연습했던 두 개가 나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석한 거 조합하면 정답이 나와요. 그죠? 자, 이번에는 316번 할 겁니다. 정리해 보시고 정리되셨으면 316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20번 문제야? 좋은데? 학교 시험이 이렇게 쉬면 좋지. 자, 이것도 똑같지? 여러분들한테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있어. 얘가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대. 그럼 x축과 만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식을 어떻게 써야 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게 되는 거죠. 그렇죠? x축과의 관계를 물어보니까 그때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나는데 점 P의 x좌표가 3-루트 11이야. 그러면 교점의 x좌표를 준 거니까 이 식에 뭘 준 거야? 근을 준 거야. 그치? 이 식의 한 근이 3 빼기 루트 11인 거야. 그럼 무슨 의심을 해? 다른 한 근은 뭘까? 3 더하기 루트 11이 아닐까? 즉 혈내근을 의심해. 다른 하나는 혹시 3 더하기 루트 11이 아닐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혈내근이다 아니다 뭘 보고 판단해? 그치? A, B를 보고 판단하는데 문제 맨 끝에 그래서 A, B가 뭐래? 유리수래. 아 얘네 지금 두 개 유리수 A, B 유리수. 그러면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 범위에 있네. 그치? 그러면 혈내근을 가져 안 가져? 갔죠. 가능해요. 이렇게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끝났네. 이제 여기서 A, B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문제를 풀죠. 그렇죠? A, B를 찾아야 문제를 풀잖아. 그 A, B 어떻게 찾아? 여기서 이제. 그렇지. 근각에서 관계로 찾아야죠.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요거 두 개 더한 게 6이라서 걔가 저기서 마이너스 A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입니다. 곱! 두 근의 곱은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라서 그리고 근각에서 관계에 의해서 B라서 이렇게 A, B 찾았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따라서 요 식에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하고 빼기 2의 최소값 찾아봐 라고 문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물론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2차 함수를 대뜸 주고 그거의 최소값 찾아봐 하고서 정의역의 범위 제한해 줬나요? 정의역에 대한 표현 없죠? 그러면 그냥 실수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려야 판단이 되니까 대칭축 x는 3 바로 찾고 아래로 블록하게 그리시고 어차피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오겠구나 해서 3을 넣은 값이 9 빼기 18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1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정답 1번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지금 나랑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자꾸 우리 지금 얘기했던 거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의 세계로 끌고 오는 거
그렇죠? 같이 얘기를 해본 거죠. 그거를 좀 더 어렵게 이제 함수를 방정식의 세계로 갖고 오는 거를 조금 더 어렵게 하면 이제 210쪽 이야기가 됩니다. 210쪽 이야기가. 정리되셨으면 210쪽 넘어가서 간단하게 또 체크를 하면 이런 거야.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볼 줄 알면 정말 함수에 대한 이해는 끝난 거예요. 거기 유형 77번에 1번을 보면 이 예시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라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라는 함수에 자,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래. 교점의 x좌표. 자, 우리는 어떤 서로 다른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뭐라고 해석한다고 계속 방정식의 세계에서? 뭐라고 해석한다고 방정식의 세계에서? 아까 어떤 2차 함수나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뭐라 해석한다고? 큰. 그럼 얘도 얘랑 얘랑의 교점의 x좌표는 역시 방정식의 세계에서 똑같이 근이라고 해석한다고. 그쵸? 근데 요번에 x축이 아니네. x축이 아니라 얘랑 얘잖아. 그러면 이런 거네. 여러분들이 쟤랑의 뭐가 같을 때를 보는 거야? 교점이니까. y 값이 같을 때를 보는 거잖아. 근데 식을 어떻게 세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x 더하기 5랑 같아요 라는 식을 세웠어.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에서 교점의 x좌표 찾으라 했으니까 교점이라는 것 자체가 y값이 같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식을 썼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함수를 방정식의 세계로 끌고 온 거네요. 그렇죠? 이게 방정식이잖아. 여러분들 이거 풀 때 이렇게 안 풀잖아. 어떻게 풀어? 한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해서 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때 나오는 근이 x가 1 또는 4가 나오잖아. 그렇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x 1 또는 4죠. 이게 교점의 x좌표를 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해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일단 이것도 알아만 두세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활용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이거랑 이거의 교점의 x좌표를 찾으려고 갖다 두고 여기까지는 적어 두개 가지고 한 거지. 근데 어쨌든 답은 어떤 식에서 나왔어? 답이 나온 식은 어떻게 생겼어? 답은 여러분들 이 식에서 내지 않았어? 그치? 이 식은 뭘까? 즉 여러분들이 만든 이 식과 이 식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길래 이 식과 이 식의 관계는 어떻고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바꾼 건 도대체 어떤 짓을 한 거길래 이거의 교점의 x좌표가 이거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게 왔다 갔다가 돼야 돼. 이것도. 요게 좀 유연해지면 나중에 문제 해석이 정말 빨라지면서 시간이 정말 많이 단축되는데 간단하게 보여만 주면 이거야.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떠한 위로 블록하는 함수랑 어떠한 감소하는 함수 두 개가 있는데 그때 만나는 두 점이 있고 그때 여러분들한테 x좌표 두 개를 한번 너네 구해봐 라고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 상황을 서로 갖다 두고 한쪽으로 넘겨서 는 0이다를 하면 이 함수랑 뭐의 관계를 본 거야? 이 함수랑 x축의 위치 관계를 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함수는 생긴 게 원래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를 1로 넘겼잖아.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뀐 거잖아. 원래는 얘가 1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생긴 거야. 원래는 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빼기 4는 0이라고 원래 생겼던 아이야. 걔를 우리가 계산의 편의상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바꿔서 품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라고 치면 얘는 어떻게 생겼니? 얘는 위로 블록하고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이렇게 보는.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 답을 우리가 1이랑 4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지. 그치? 그랬더니 여기 있는 1이랑 여기 있는 4가 어디도 있다?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4 이렇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푼 거야. 이 식을 바꿔서 문제를 푼 거야. 그러면 그림이 요거를 x축으로 눕히면서 그림이 같이 변했다라는 느낌으로 좀 이해하면 좋은데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얘를 여러분들이 봐봐. 얘를 가지고 답을 낼 때 결국에 이 함수를 가지고 답을 냈어. 그래서 이 식의 x축의 교점과 그걸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만든 새로운 함수지 이거 근데.
새로운 함수 아니야? 그치? 새로운 함수의 교점 하는데 이 새로운 함수의 특징이 뭐야? 이 새로운 함수의 특징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그럼 결국에 이 새로운 함수는 이 두 함수를 어떻게 했길래 만들어지는 거야? 빼서 만들어지는 아니야? 얘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얘가 여기로 넘어간다는 건 얘에서 얘를 뺀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를 빼서 만든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은 그냥 그 빼기 전 각자 존재하고 있던 두 개의 함수의 교점과 동일해. 그거를 좀 발상이 요 그림이 서로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요거는 곧 쓰이게 될 거야.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요 발상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일단 교점의 x좌표 구하라 그러면 식 세워서 한쪽으로 넘겨서 식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때 요거랑 만들어내는 결국엔 근이 다르지 않다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유형 78번에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유형 78번에 5번. 아, 또 30분 지났어. 결국엔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건 위치 관계란 얘들아 어떠한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교점의 개수란 그러면 방정식의 세계에서 뭐의 개수? 교점이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 그러면 근의 개수를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은 뭘로 또 풀어?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떠한 함수 두 개의 위치 관계 그건 교점의 개수를 묻는 거고 그건 교점은 방정식의 근의 개수고 방정식의 근의 개수니까 판별식으로 풀어야지 라고 하니까 그러면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되니까 식을 어떻게 세우는 거야? 일단 또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구하러 가야 되니까 두 식을 같다라고 두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쪽으로 또 넘겨서 요 식에 d가 1보다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만드는구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갈까? 324번. 방금 여러분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쉽게 뭐 이 정도쯤이야 했던 그 문제가 학교 시험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아마 좀 오래 걸릴 거야. 한번 실수하지 않고 풀어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주어진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데 일단 그러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식을 어떻게 세워?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말하고 있으니까 주어진 2차 함수가 0이랑 관계가 어떤지 그러면 만나지 않으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없다라고 해석이 돼. 그래서 판별식이 즉 짝수 판별식 4분의 d가 2k 더하기 1의 완전 제곱 빼기 ac인 4k 제곱이 0보다 작다가 나와 이렇게. 그러면 계산하면 4k 더하기 1이 0보다 작으니까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아요 라고 해석이 나왔어. 요건 찾았어? 요건 찾았네. x축과 만나지 않는다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렇게. 그럼 요번에 3x, y는 3kx와 접한대. 그럼 요건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해? 자, 주어진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에 2k 더하기 1에 x 더하기 4k제곱 얘랑 뭐랑? 3kx가 서로 접한다 하니까 접한다는 교점 몇 개? 얘들아 교점? 1개.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점이 하나라고? 그러면 이 2차 함수랑 3kx를 같다 라고 둔 식, 이 식에 이 식 정리하면 x제곱 하고 아유 계산이 지저분하다 했다. 자,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7kx 마이너스 더하기 2에 x 더하기 4k 제곱은요.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되죠. 3kx를 그냥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는 것뿐이에요. 3kx를 왼쪽으로 넘겨서 는 0. 우리가 항상 풀었던 방정식 만든 것뿐입니다. 이렇게. 요거. 요 방정식의 그니까 교점이 하나면 이 방정식의 근이 어떻다라는 거야? 몇 개? 근이 1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0이다로 가야죠. 판별식이 근이 하나니까 판별식은 7kx 더하기 2에 완전 제곱 빼기 16k 제곱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49에서 16 빼면 33? 33k 제곱 x 내가 왜 여기 7kx라 썼지? 7k 더하기 있지. 33k 제곱 더하기 28k 더하기 4가요. 11, 3, 2, 2 하니까 22, 6, 28 나오네. 그러니까 따라서 k가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1분의 2거나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가 나오는데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정답이 돼. 그냥 계산이 더러운 문제네. 계산이 지저분한 문제. 그래서 21번인가 봐요. 작년 3본고 21번이네. 객관식 킬러쯤에 해당하는 문제네요. 근데 3본고는
시험지 옛날 것도 좀 봤더니만 시험 난이도 순서대로 문항 배치 안 하고 뒤죽박죽 섞어도 놓더라. 4점 문제 뒤에 갑자기 3.5점 나오고 막 그러더라. 3.5점 뒤에 갑자기 4.4점 나오고. 쉬워졌다 어렵다 쉬워졌다 막 그렇게 막 랜덤 배치하긴 하더라 그때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정리해 보시고 그러면 217쪽 넘어가면 진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데 내가 아까 이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설명해 줄 건데 유형 82번을 이제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니? 라는 거야. 유형 82번의 1번. 자, 여러분들한테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식을 줬어. 이차함수 줬어. 얘랑 직선 y는 mx 더하기 m이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 줬어 얘들아 이번에. 이렇게 줬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고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어? 이거 보고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어? 이게 돼야 돼 결국에. 이것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한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보여줄게. 이런 거야. 위로 볼록한 어떠한 함수가 있어. 위로 볼록한 어떠한 함수가 있어. y는 mx 더하기 n은 몰라. 뭐 증가를 하든 감소를 하든 뭔 하고 있겠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가상으로 잡아. 어쨌든 중요한 건 교점의 x좌표가 뭔지 아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표시했어. 이 상태야. 그럼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뭘 연습했어? 이 교점의 x좌표 구하는 걸 연습했지, 그치? 그러면 그냥 평소처럼 생각을 해. 평소처럼 저 2차 함수랑 요 1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찾으러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은 평소처럼 이렇게 식을 세우겠죠. 이 2차 함수랑 mx 더하기 n이 똑같다 라고 식을 세우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을 찾으러 갈 거니까 얘를 열로 넘기겠지. 그게 넘기겠죠. 그렇죠? 그때 이 방정식의 근이 뭐라는 거야? 문제에서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4랑 5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이런 거잖아.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5에 최고차 개수는 현재 마이너스 1인 거야. 아니 여러분들 그럼 최고차 개수가 마이너스 1이면서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5면 인수 분해를 한 결과물이 x 더하기 4랑 x 빼기 5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두 근을 알면 방정식을 세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이렇게 식을 세웠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생략하고 바로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야. 아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어? 여러분들 서로 다른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어디서 나온다고? 어차피 무조건 그 두 개의 함수를 뺀 거에서 나온다. 그렇죠? 그럼 두 개의 함수를 뺀 거, 이 식의 근이 마이너스 4랑 5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5니까 최고차 개수가 마이너스 1이면서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5인 2차 방정식 그냥 바로 세워버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게 아직 어렵다면 이렇게 평소에 풀듯이 평소에 근 찾으러 가듯이 식 세워서 천천히 흐름을 잡아가면 돼요. 아직 어색한 친구들은 시간 아직은 충분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334번으로 가면 풀진 않고 334번 가면 풀진 않고 해석만 할 건데 이제 이 단어 때문에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1차 함수의 그래프가 2차 함수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334번에 자, 어떠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는데 감소하는 직선이 그 2차 함수보다 항상 아래에 있도록이야. 그럼 얘들아 항상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니 접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돼.
이 접하면 안 되는 거야. 아래쪽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띄워져 있어야 돼. 이렇게 간격이 띄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접하는 선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래쪽 또는 위쪽도 있어야 되라. 위쪽. 예를 들어 위로 블록한 함수 그리고 뭐 요런 이렇게 해서 이 직선이 요 위점에서 위쪽 또는 아래쪽 이러면 얘들아 무조건 교점이 없는 겁니다. 교점이 없는 거야.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 뭐 접할 때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안 접해. 접하는 순간 아래쪽에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같다고 보기 때문에 위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위쪽 하면 교점 없이 띄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등호 붙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잘 해놨을 테니까 바로 뭘 갈 거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좀 헷갈려하는 229쪽 뭐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이 하나로 끝낼 수 있죠. 유형 91번 229쪽의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제일 힘들어하는 거. 나랑 바로 같이 볼게. 바로 같이 보면서 정리를 좀 할게. 최대 최소를 유형 91번에 1번입니다. 이 한 문제로 최대 최소를 싹 다 정리 좀 해봅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을 줬어요.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몇 차식이 나오죠? 4차식이 나오는데 4차 방정식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그럼 2차 방정식 2차 함수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 딱 보면 눈에 띄는 게 뭐야? 다항식의 연산에서 뭔가 많이 했었잖아. 그렇지, 치환하는 거. x제곱 더하기 2x가 눈에 띄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하겠다? 치환하겠다. 라지 a로 치환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식이 세워져. 어떻게 세워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 완전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으로 식이 세워져.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개해서 식 정리하셔야죠. 그렇죠? 전개해서 식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a 빼기 4a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는 현재 스몰 x에 대한 범위가 없죠. 그렇죠? 자, 봐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 스몰 x에 대한 함수야. 이거 스몰 x에 대한 함수야. 이거 지금 현재. 근데 우리가 바로 스몰 x에 대한 함수를 볼 수가 없어서 뭐를 거쳐서 가겠다? 라지 a에 대한 함수로 거쳐서 가겠다는 거야. 현재 여기는 라지 a에 대한 함수로 여러분들이 해놓은 거야. 그럼 일단 여기서 스몰 x에 대한 범위가 없지, 제한이 없지, 즉 정의역에 제한이 없죠. 그럼 이때는 뭘 어떻게 보겠다? 실수 전체에서 보겠다라고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표현이 없으니까 실수 전체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a에 대한 범위야. a에 대한 범위. a에 대한 2차 함수야. a에 대한 2차 함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환한 a는 x제곱 더하기 2x잖아. 그쵸?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는 여러분들이 치환한 x제곱 더하기 2x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실수 전체예요? 아니죠? 봐봐요. 다시 무슨 말 한 거야? 나는 실수 a가 요 우리가 치환한 a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2x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야.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대칭축이 뭐야? 대칭축이 마이너스 1로 생기고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지. 요렇게. 얘는 그러면 실수 전체의 스몰 x에서 봤을 때 이거 스몰 x 얘는 현재 스몰 x에 대한 함수잖아. 그러면 이 함수는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얘는 이 전체를 봤을 때 최대를 가져, 최소를 가져? 최소를 가져. 그쵸? 좀 최소를 가지니까 최소가 요때지, 요때.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최소값을 갖네요. 그쵸?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라지 A가 뭘 갖는다? 최소를 갖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거잖아. 다시 뭐 한 거야? 우리는 치환한 라지 A가 정말 어떤 값을 갖는지 한번 본 거야. 이게 라지 A야. 얘가 라지 A. 라지 A를 살펴봤더니 얘인데 얘는 최소값을 갖는 아이야. 그 말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아이들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라지 A라는 값 자체가 이 아이 자체가 애초에 얘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이 라지 A도 마이너스 1 이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2차 함수 문제 풀 때 이 범위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즉 이 최대 최소 2번 하는 문제야. 치환하는 문자에 대해서 한 번,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치환해서 최소값 찾을 때 최대 최소 문제 2번 푸는 거야. 2번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풀면 되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얘 어떻게 생겼어? 얘는 위로 블록하게 생겼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생겼고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볼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겠네. 이렇게 보겠네. 그럼 내가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만 볼 거니까 최대값만 같네. 그래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정답은 3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어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중요해요. 꼭 복습하셔야 돼요. 얘들아. 알겠죠? 할 얘기가 정말 많지만 숙제를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한번 부딪혀 봐야 되고, 그 전에 진짜 중요한 표현을 하나 잡아줄 게 있어서 그 앞으로 넘어가서 344번에 이게 이런 표현들이 조금씩 문제가 어려워지면 나오는데 별거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니야. 그리고 무슨 표현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f의 e-x 문제에서 갑자기 대놓고 그냥 주어진 2차 함수가 f의 e-x는 f 2 더하기 x다.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거? 누가 방금 막 속상했는데? 대체 속상했다. 이거 x는 2대칭, 즉 대칭축이 x는 2다라는 말이야. 이거 대칭축이 x는 2다라는 말이야. 2차 함수에서 되게 자주 나와. 왜요? x에다가 1을 넣어봐. 그러면 f1은 f3이야. x에다가 1을 넣어봐. f0은 f4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2차 함수가 뭐 어떻게 생겼든, 예를 들어 뭐 아래로 볼까지 생겼다 쳐봐. 1을 넣었을 때 값이랑 3을 넣었을 때 값이 이렇게 서로 똑같대, 얘들아. 이렇게. 그리고 0을 넣었을 때 값이랑 4를 넣었을 때 값이 똑같대, 이렇게. 그러니까 2차 함수는 대칭성이라는 중요한 성질이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정가운데가 뭐라는 거야, 이거? 1과 3의 정가운데 2, 0과 4의 정가운데 2. 그러니까 대칭축이 2다 라고 얘기해주는 중입니다.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두세요. 해석할 줄 아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오케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들이 많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